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백분율 변화와 관련된 산술법, 간단한 산술법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이해하시고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백분율 변화가 우리 지금부터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율도 마찬가지고 다 백분율 변화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경장 모형에 들어가서 어떤 변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형태의 함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관계들, 하나의 변수가 백분율 변화로 몇 퍼센트 변화했을 때, 또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했을 때 전체적인 종속 변수 또는 함수 값의 변화는 몇 퍼센트나 일어날 건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근사치를 이용해서 빨리 쉽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시간당 임금이랑 노동시간이랑 곱하면 임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임금은 다시 말하자면 시간당 임금이 있을 거고, 임금에다가 얼마나 노동을 했는지 노동 시간을 곱해주면 임금이 나오겠죠. 임금 노동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당 임금에다가 노동 시간을 곱하면 임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그냥 W라고 하고 시간당 임금을 X라고 하고 노동 시간을 Y라고 한다면 X, Y를 두 개를 곱하면 W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임금을 얼마 받는데 시간당 임금 5,000원 받는데 10시간 일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5,000 하면 되겠죠. 그럼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백분율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이 5% 상승했다. 5% 상승했고 노동 시간이 7% 상승했다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죠. 다른 것들 다 일정하다. 근데 퍼센티지만 변했다. 그러면 값이 W는 얼마나 변했을까? 임금, 전체 임금은 총임금, 총임금 전체 임금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러면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임금, 시간당 임금이 5% 변했다는 거는 1.05죠. 1.05입니다. 그럼 5% 증가한 거예요. X에다가 1.05 곱하면 임금이 5% 증가한 임금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 시간은 7% 증가했으니까 1.07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 곱해주면 돼요. 1.05 곱하기 1.07 하면 되죠. 구해보면 1.05 곱하기 1.07 하면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123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1.1235로 바뀌었다면 몇 퍼센트냐? 퍼센티지 구하는 그 퍼센티지 체인지 구하는 공식이 원래 x라면 x1에다가 x0 빼고 x0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에서 각각 변한 거니까 1에서 1.5로 변하고 1에서 1.07로 변한 거니까 5% 7% 증가한 거죠.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두 개 곱한 값, 새로운 x 값이 새로운 이제 w 값이네요. 여기서 새로운 w 값이 1.1235니까 1.1235 빼기 1 나누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0.1235 나올 텐데 이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12.35%가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간편 공식, 간편 공식을
이용해 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시간당 임금 5% 증가했고 노동시간 7% 증가했을 때 두 개를 곱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5% 더하기 7% 해서 대략 총임금은 12% 증가할 거다 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주 예, 획기적이고 간단하죠. 물론 12.35% 0.35%의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근사치라고 볼 수 있죠. 12%로 바로 5% 증가했고 7% 증가했다. 두 변수가 곱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12%가 더해주기만 해도 퍼센티지 체인지를 더해주기만 해도 총임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이제 자이언 로그 함수의 특징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언 로그 우리 ln으로 쓰죠. 내추럴 로그 ln이죠. lnx는 사실 로그 2 내추럴 넘버 2를 밑으로 하는 x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냥 lnx로 쓰고 lnx로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 근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원래 형식이 w는 x times y, x 곱하기 y였으니까 양변에 둘 다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원래 항등식이니까 등식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ln x 곱하기 y 됐죠? 이거 맞죠? w는 x 곱하기 y니까 양변에 각각 자이언 로그를 취해줘도 값은 똑같다. 근데 또 로그 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곱한 숫자는 더하기로 우리가 전개해 줄 수 있다. 이게 로그 함수의 특징이 되겠죠. 그럼 로그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요 방식을 이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이것 말고 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또 자이언 로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줘야겠네요. 자이언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이언 로그 함수가 이게 x고 이게 lnx라면 1이죠. 자이언 로그 함수 1을 지납니다. 1을 지나고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1일 때 x가 1일 때 0이죠. 근데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나가진 않아요. 정확하게 지나가진 않는데 0.1만큼 증가했을 때 보면 살짝 0.1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쪽 약간 위쪽에 있어요. 이게 0.1보다 살짝 작아요. x 값이 0.1만큼 증가하면 y 값이 거의 0.1만큼 증가합니다. y 값, 그러니까 ln 1.1은 약 0.1의 값을 가진다. 거기다가 요 증가하는 요 1에서 1.1로 증가하는 요 과정이 거의 ln x가 ln이 아니죠.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겠죠. 요거 직선하고 거의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사실은 둘 다 비슷하게 지나가요. 이거 직접 찍어 보시면 아주 작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0.1의 x 변화에서는 거의 똑같다. 1에서 1.1이 뭐겠습니까? 10% 변화죠. 10% 변화. 아주 작은 변화에 있어서는 y는 x 정확하게 1대1로 변화하는 그런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x값에다가 우리 아까 x가 5% 증가했죠. 그러면은 x 5% 증가한 새로운 x값은 우리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ln 1.05 곱하기 x 되셨나요? 그죠? y값은 우리 ln 취한 걸로 써보는 겁니다. 1.07 곱하기 y. 새로운 y값이요. 새로운 y값이 이렇게 원래 y값에다가 이거 곱한 값으로 나오니까 그럼 뭐 x, y 무시를 일단 해도 되고, 그럼 요게 얼마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구해보면 0.05 나오고 요 값이 0.07이 나온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x 값이 1이다, y 값이 1이다로 출발했으면, 특정한 값에서 출발했으면 그 ln의 변화는 0.05, 0.07이 나온다. 거의 약. 그럼 요거 더해주면 0.12죠. 그래서 12%의 변화다. 우리 5%, 7% 더한 값인 12%의 변화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곱해진 두 값은 로그를 취해주면 각각 자연 로그 함수에서는 이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가까운 수에 대해서 0.1 증가할 때 y도 y는 x의 형식으로, 직선의 형식으로, 직선과 되게 비슷하게 증가하는 형식은 자연 로그에서 그렇습니다. ln 함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간단하게 5%, 7% 더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12%로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나누기로 돼 있는 거, 나누기로 돼 있는 거. 그 우리 이거 배웠죠?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뭐겠습니까? NGDP, 노미널 GDP에다가 리얼 GDP, RGDP에다가 나눈 거에 곱하기 100 해줬죠. 곱하기 100 해줬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우리가 명목 GDP, 다시 말해서 NGDP, 노미널 GDP가 9% 상승했다. 그죠? 그 다음에 RGDP가 4% 증가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죠.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양변을 다 로그를 자연 로그를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을 취해주면 ln GDP 디플레이터, 이거는 ln NGDP 빼기 ln RGDP 더하기 ln 100이 되겠죠. 근데 변화 9%가 상승했다. 9%가 상승했다. 그럼 여기 NGDP 원래 값에서 1.09를 곱해준 거죠. 1.09. 그럼 요 변화를 살펴본다면 변화를 살펴본다면 요거 ln 취해진 거니까 1.09만큼 변했을 거고, 또 빼기 ln 1.04만큼 변했을 겁니다. 그럼 요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럼 9%,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0.09일 거고 0.04가 될 거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1에서 1.0에서 1.1까지의 사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값을 보인다. 크면 클수록 숫자가 1의 값에서 로그 1 값이 0이니까 그 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격차, y는 x-1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근사치의 정확한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만은
정확한 값과의 근사치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만 가까운 경우, 작은 경우, 특히 5%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9%죠. 9%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9%에서 4% 빼주면 0.05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5% 상승한다.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가 5% 상승한다. 물가 수준이 5% 상승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거 구해봐야죠. 실질적으로는 얼마냐? NGDP에다가 1.09를 곱했고 그 다음에 나눠줬죠. RGDP로 나눠줬는데 RGDP의 성장은 1.04 거기다가 원래값을 더했으니까 그게 이 원래값 N과 R이라고 하죠. N과 R이라면 이게 디플레이터니까 D값으로 나올 텐데 여기 곱하기 물론 100 있고요. 그 퍼센티지로 바꿔주면 되죠. 다시 쓰겠습니다. N, R. 근데 요게 이제 D 값으로 나오니까. 근데 요렇게 N 값에서 1.09, 9% 증가했고 R 값에서 4%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숫자로 따지자면 1.09 나누기 1.04를 해주면 이 값은 1.04807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 값에다가 원래값 NR이니까 변화로 따지면 델타 D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를 따지면 4%, 4.807%가 나오는데 대략 5%로 우리가 5% 증가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에만 쓰이느냐? 꼭 또 뭐 쓰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로그 함수를 이용한 거요. 자연로그 이용한 거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보는 interest parity라고 하죠. 이자율 평행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자율 평행 조건이 뭐냐?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바로 공부를 했죠. 이자율 평행 조건에서 R 달러는 R 유로에다가 그죠? 더하기 새로운 E1 달러 퍼 유로 마이너스 E0 달러 퍼 유로 분의 E0 달러 퍼 유로입니다. 이게 공식이었고요.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는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논리에서 나오냐? 그럼 이거 세 번째 예가 되겠네요. 세 번째. 정확한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 우리 달러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유로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죠? 유로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유로의 수익률이 R유로죠. 유로의 수익률을 먹고 다시 다음 기회에 우리 달러로 바꿔올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이 그냥 우리가 달러를 이번 기회에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서 R 달러를 먹는 거죠. R의 달러의 수익률을 먹은 경우가 어떤 게 더 크냐? 이걸 비교할 때 쓴다라는 거고 만약에 외환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interest parity입니다.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covered interest parity, uncovered interest parity. 그래서 uncovered는 그러니까 expected exchange rate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율의 예상치를 쓰는 거고 covered는 future 마켓이 있으니까 퓨처 마켓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뒤에 퓨처 마켓에 exchange rate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만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율의 변화를 예측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커버했다. 그래서 covered interest parity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뭐 점점 우리 또 많이 볼 거니까. 그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요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1달러로 투자를 한다고 쳐요. 한 단위니까 계산이 훨씬 더 간편하죠. 그러면 1달러로
1달러를 유로로 바꿀 거예요. 1달러를 유로로 바꿀 거다. 그러면은 여기 환율이 달러 퍼 유로가 돼 있으니까 달러 퍼 유로가 돼 있으니까 유로가 분모에 들어 있는 유닛이죠. 예.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1에다가 그쵸? 1에다가 1, 2 예. 달러 유로를 나눠줘야죠. 요거를 이제 유로에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환율이 1이라고 하면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만약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됐다면 그걸 나눠줘야지 유로로 바뀌겠죠. 이 값을 유로로 된 값을 우리가 예, R 그러니까 1 플러스 1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1 플러스 R 유로만큼의 수익을 얻겠죠. 1 플러스 R 유로만큼의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요 파트고 요 파트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달러로 바꿀 거예요. 달러로 바꿀 거면 달러로 바꾼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때 1기 후죠. 뭐 1기 후 하나의 시간이 한 단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환율이 변했죠. 이거는 원래 환율은 지로고 그죠? 원래 지로라고 한다면 여긴 여기다가 2원 달러 퍼 유로 곱해줘 가지고 달러로 바꾼 겁니다. 그럼 1의 케이스가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R의 유로에다가 2원 나누기 2지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요 값이 어떻게 되냐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면 달러 투자했을 때는 여기 2번의 값은 그냥 뭐 간단하게 1 플러스 R의 달러만큼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같으면 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요거 두 개 중에 이게 크다. 이 1번이죠. 1번 계산한 거죠. 1번 계산한 게 크다. 그러면 유로에 투자하는 거고. 유로 투자에 예, 이득이 있는 거고. 요게 크다. 2번이 크다. 그러면 2번 투자에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왜 어떻게 지금 원래의 인터레스트 페널티랑 같아지느냐? 그럼 만약에 같다고 치죠. 같다고 쳤을 때 조건이 만족된다고 봤을 때 R 달러는 1 플러스 R 달러죠. 이익 본 거. 1년 뒤에 이익 본 거는 1 플러스 R 유로에다가 2원의 2지로 나눠준 거다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 공식하고 요 공식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요 제일 위에 있는 공식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또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자연 로그 왼쪽 오른쪽에다 자연 로그를 쳐야겠습니다. ln 1 플러스 R 달러는 ln 1 플러스 R 유로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으니까 뭡니까? 더하기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아까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ln에 1에다가 아주 작은 체인지, 예, 뭐 0.52 하면 더 좋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ln이 1.05다. 그러면 약 0.05 값하고 같다. 그죠? x-1하고 같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값, 요 특징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일 겁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R 달러, R 유로, 거기다가 ln 2원 2지로. 2원 2지로는 뭐겠습니까? 2원 2지로. 원래 퍼센티지 체인지 공식이 이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면 2원 빼기 2지로 분의 2지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2원 2지로 빼기 1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요게 얼마냐? 요게
예. 만약에 이 값 자체가 1.01이다. 그러니까 1% 현재 기와 지난기 차이가 1.01이다. 그럼 여기다가 1 빼주면 0.1%, 0.01, 1%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1%의 증가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0.98이면 마이너스 0.01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이 공식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요 공식을 바꿔서 써준 거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interest parite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 예를 살펴봤는데요. GDP 디플레이터 예를 두 번째로 들었고, 첫 번째로는 시간당 임금하고 시간당 공부하는 일하는 시간 곱해가지고 쓰는 거, 그거를 퍼센티지 체인지로 바꿀 수 있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 자연 로그의 성질,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백분율 변화와 근사치 계산하는 방법 아주 유용하게 계속 많이 쓰일 거니까 꼭 한번 살펴보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